안녕하세요. 로봇이 우리 실생활처럼 복잡하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환경에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흥미로운 연구 논문인데요. 코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한 로봇 행동의 수정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 연구는 특히 요즘 정말 화두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능력,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장치를 좀 결합해서요. 로봇이 이런 오류를 스스로 극복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획만 딱 짜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군요. 오늘 이 코팔이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피드백 기반 재계획이라는 아이디어가 왜 로봇을 더 똑똑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열쇠인지 한번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봇공학이나 AI의 최신 흐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분명 귀가 솔깃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애초에 로봇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기존 방식은 뭐가 문제였죠? 전통적인 로봇 계획 방식들 말이죠. 사실 실험실처럼 모든 것이 좀 예측 가능하고 잘 통제된 환경에서는 제법 잘 작동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다르죠. 물건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거나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성. 이 실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효과적으로 고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정말 핫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해결사로 등장하는군요. LLM의 어떤 점이 이 로봇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LLM은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얻은 정말 엄청난 양의 상식과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 네. 이게 로봇에게 아주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음료수 좀 따라줘 같이 좀 모호하게 지시했을 때 알아서 적절한 컵을 찾는다거나 혹은 계획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때 스스로 추론해서 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LLM 혼자서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제약이나 실시간 변수를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LLM이 만든 계획 초안을 반드시 현실 세계, 그러니까 실제 로봇이나 아니면 정교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실패 피드백, 이걸 다시 LLM에게 돌려줘서 계획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즉, 현실에 기반한 검증과 피드백 루프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LLM의 계획은 그냥 그럴듯한 상상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LLM의 지능과 현실 세계의 피드백, 이 둘을 연결하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코팔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나요? 기존의 LLM을 로봇에 쓰려는 다른 시도들, 그런 것들과는 뭐가 다른 거죠? 코팔이 가장 큰 특징은요. 단순히 계획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오류 피드백. 예를 들어 계획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그런 피드백부터 로봇팔이 부딪혀서 실행할 수 없다는 물리적인 피드백까지 여러 수준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계획하는 그런 능동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능동적인 시스템? 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서 계속 시도하는 일종의 닫힌 고리, 그러니까 클로즈드 룹 구조를 제안하는 거죠. 이전 연구들도 물론 LLM을 활용했죠. 근데 접근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LLM이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로봇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연구는 성공 실패 여부 같은 좀 단순한 피드백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팔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 단계를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포함한 계획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결책까지 포함해서요? 네.
특히 로봇의 실제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낮은 수준의 물리적 피드백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맨 처음에 높은 수준 계획 자체를 수정한다는 점. 이게 코파를 차별화하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단순히 똑똑한 두뇌, LLM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는 그 체계적인 학습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이 코파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셨죠? 네, 코팔은 크게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각 계층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죠. 맨 위에는 사용자와 소통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 LLM 기반의 에이전트가 있어서요. 자연어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간단한 질문에는 직접 답하기도 합니다. 네. 로봇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요청을 이제 아래 계층으로 넘겨주죠. 작업 결과도 물론 사용자에게 보고하고요. 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역할이군요. 그럼 그 아래 계층은 어떤 일을 하나요? 다음 고수종 계획 계층이 실질적인 뇌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LLM 에이전트가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요. 뭘 해야 하는지, 목표,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세한 작업 계획에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큰 그림. 네, 이때 사고의 연쇄, 체인 오브 토트라는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스스로 설명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이게 더 신중하고 논리적인 계획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의 정말 중요한 역할, 바로 아랫계층들에서 이 계획대로 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피드백이 올라오면요. 아, 피드백 처리. 네, 그 정보를 분석해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계획을 실제 로봇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어 순서, 예를 들어 컵 들어, 물 부어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죠. 큰 그림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리는 약간 사령탑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그 지시를 받아서 실행하는 쪽은요? 세 번째 중간 수준 계획 계층이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어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따져봅니다. 논리 검사. 네. 예를 들어 명령어 형식이 맞는지, 언급된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 물건을 놓으려면 일단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인지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간단한 오류, 예를 들어 왼손으로 컵을 집으라고 했는데 이미 왼손에 다른 걸 들고 있다면요. 아, 그럴 때. 그럴 때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들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중간에 삽입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건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해결 못하는 좀 복잡한 문제도 있겠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빈병에서 물을 따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쓰라고 하는 등등 이 계층에서 간단히 수정할 수 없는 오류가 발견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명령어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만들어서 다시 위쪽 고수준 계획 계층으로 올려보냅니다. 아, 다시 위로. 네, 그럼 고수준 계획 계층의 LLM이 이 피드백을 보고 계획을 다시 짜게 되는 거죠. 마지막 계층은 역시 실제 로봇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저수준 계획 계층은 명령어와 실제 로봇의 물리적인 동작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을 잡아라 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로봇이 실제로 어떻게 팔을 뻗고 어떤 각도로 손가락을 오므려야 하는지 여러 가능한 동작 방법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들을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시뮬레이션까지 해본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시뮬레이션 결과 목표물에 팔이 닿지 않거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충돌하거나 로봇 팔의 각도가 한계를 벗어나는 등등의 물리적인 문제가 발견되면요. 이것 역시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피드백으로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 또 위로. 네. 실제 로봇을 쓸 때는 예상치 못한 하드웨어 고장 같은 런타임 오류도 피드백으로 처리될 수 있고요. 이런 낮은 수준의 물리적 오류들은 대부분 중간 계층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고수준 계획 계층으로 전달되어서 LLM이 계획 자체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와, 정말 여러 단계에 걸쳐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스템이네요. 계획을 세우고 고수준,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중간 수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시뮬레이션까지 저수준, 해본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계획을 수정한다. 이 피드백 순환 구조가 핵심이군요, 정말. 바로 그 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코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 수정에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히 실패했어 라고만 알려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피드백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팔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면 그냥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 실패했는지, 예를 들어 믹싱 컨테이너에서 퍼스트 글래스로 따르기 실패. 왜 실패했는지, 퍼스트 글래스에 닿을 수 없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 라임 조각 잡기 전에 한 손을 비우세요까지 포함된 아주 상세한 피드백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야, 마치 로봇에게 이건 X 때문에 안 돼. 대신 Y 방법으로 해보는 건 어때? 하고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는 거네요.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100프롬프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상세한 피드백이 고수준 계획 계층의 LLM에 전달되면 LLM은 이 정보랑 또 자신이 가진 방대한 상식, 그리고 현재 로봇과 주변 환경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컵에 닿을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컵을 로봇적으로 조금 옮겨놓는다는 단계를 추가하는 식으로 계획을 발전시키는 거죠. 아, 똑똑하네요. 네, 이 피드백과 재계획의 순환 고리를 통해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재계획은 최대 5번까지 시도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강력한 기능 같은데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실험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연구팀은 GPT-4를 기반으로 코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시나리오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종류의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 실험이었어요. 결과가 아주 극덕입니다. 재계획 기능이 전혀 없는, 즉 LLM이 처음에 만든 계획 그대로만 실행하는 기본 모델은요, 성공률이 5.7%에 불과했습니다. 5.7%요? 거의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 계획이 완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코팔을 재계획 기능을 켜고요. 특히 상세한 피드백, 그러니까 오류 원인과 해결 제안까지 포함된 피드백을 주면서 최대 5번까지 재계획을 허용하자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내는 비율이 무려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5.7%에서 100%라니. 와,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피드백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르군요. 그렇죠. 이 결과는 LLM이 초기 계획은 그럴듯하게 세울 수 있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해서 성공적인 계획을 완성하려면 피드백 기반의 수정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효율성인데요. LLM을 이용한 고수준 재계획은 강력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반면에 중간 수준에서 간단한 오류를 규칙 기반으로 빠르게 수정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죠. 실험 결과 이 둘을 결합한 방식, 즉 간단한 오류는 중간 수준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복잡한 문제는 LLM에게 피드백을 줘서 재계획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요. 아, 하이브리드 방식? 네, 이 방식이 100%의 성공률을 유지하면서도 실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피드백의 내용도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뭐가 실패했는지 알려주는 것보다 왜 실패했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상세한 피드백이 재계획 횟수를 줄이고 전체 작업 시간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칵테일 자체는 제대로 만들었나요? 뭐 엉뚱한 재료를 넣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것도 확인했는데요. 실행 가능한 계획들 중에서 실제로 칵테일 레시피에 맞는 재료를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 블러디 메리에 토마토 주스, 보드카, 우스터 소스 등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이런 걸 평가한 계획 정확성도 평균 87%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오, 87%? 네, 사용자가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LLM이 알아서 필요한 재료를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물론 가끔 코스모폴리탄의 트리플색을 빼먹는 같은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요. 그래도 LLM의 상식이 여기서도 발휘되는군요. 다른 흥미로운 실험 결과는 없었나요?
고전적인 AI 문제인 블록 쌓기 실험도 했습니다. 이건 상식보다는 순수한 논리 계획 능력을 보는 테스트인데요. 블록 3, 4개를 쌓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서는 피드백 루프 덕분에 기존 방식보다 훨씬 좋은 성능, 그러니까 70, 80%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오, 좋네요. 하지만 블록이 5개로 늘어나면서 복잡도가 확 커지자 성능이 꽤 떨어졌어요. 아, 이 결과는 LLM 기반 플래너가 현재로서는 뭐랄까 바텐더나 피자 만들기처럼 어느 정도 상식이 필요하고 유연성이 있는 작업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매우 복잡하고 엄밀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문제에는 아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로봇으로도 실험했다고요. 그 피자 만드는 로봇 이야기. 그거 좀 더 해주세요. 그게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네, 맞아요.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로봇으로 피자 만들기 일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코팔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로봇이 피자 위에 올릴 검은 올리브를 집으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커다란 소금통이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이걸 보면 당연히 소금통을 치우고 올리브를 집겠죠. 그렇죠. 당연히 치우겠죠. 로봇은 어떻게 했나요? 코팔 시스템의 저수준 플래너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올리브를 집으려는 경로상에 소금통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물리적 오류 피드백을 생성했습니다. 아, 충돌 예상? 네, 이 피드백이 고수준 계획 계층의 LLM에게 전달되자 LLM은 상황을 파악하고 소금통을 옆선반으로 옮긴다는 새로운 단계를 포함한 수정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실제로 로봇은 그 계획에 따라서 소금통을 옆으로 치운 뒤에 성공적으로 올리브를 집어서 피자 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니까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 그러니까 장애물 치우기라는 해결책을 계획해서 실행했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로봇이 지능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례는 코팔의 피드백 기반 재계획 메커니즘이 어떻게 로봇에게 예측 불가능한 실제 환경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코팔 연구가 로봇공학이나 AI 분야, 그리고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던져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점은요. LLM이 단순히 언어만 잘하는 모델을 넘어서 로봇처럼 복잡한 물리적 시스템을 제어하는 강력한 두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죠. LLM의 능력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제약 조건에 발을 딛고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의 실패를 감지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과 결합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봇의 센서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피드백, 이걸 활용한 반복적인 개선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LM의 추상적인 지능을 현실에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려면 현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단순히 계획을 만드는 능력보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계획을 고치는 능력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문제 해결 방식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LLM을 이용한 고수준 재계획은 매우 유연하고 강력하지만 느리고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칙 기반의 간단한 휴리스틱 수정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복잡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그렇죠. 장단점이 있네요. 네, 실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 둘을 영리하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LLM의 응답 속도 문제나 블럭 쌓기 실험에서 나타난 순수 논리 추론의 한계 같은 도전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코펠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LLM의 지식과 여러 층위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로봇의 계획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칵테일을 만들고 길을 막는 소금통을 스스로 치우면서 피자 재료를 집는 로봇의 사례를 통해 그 흥미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코팔 아키텍처는 로봇이 단순히 주어진 명령을 넘어서요.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실패로부터 배우고 LLM의 상식과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제약을 통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앞으로 LLM의 직관적인 빠른 반응 능력과
전통적인 AI 계획 기법의 최적성을 결합하고 또 로봇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기술들이 융합될 때 미래에 우리가 로봇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연구가 지향하는 협력적 지능, 코퍼레이티브 인텔리전스, 즉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